서른 번 이상 이직했습니다. 오늘 새로 이직한 곳에서 지금 첫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어, 유통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본 공식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통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경영, 내실 경영. 기업은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외형을 확장하자라는 전략이 있고 또 하나가 내실 경영.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외형을 확장하면서 내실 경영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군데를 근무하면서 또 전략계 실장 또 같이 경험해 봤을 때는 이제 외형 확장, 매출을 올리기 위한 외형 확장과 영업이익 극대화를 통한 내실 경영은 좀 상반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모든 기업이 지향하는 바는 지속적인 성장, 안정적인 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가장 많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략적인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그럼 매출은 올려야 되고 비용은 줄여야 된다. 이 비용이란 부분은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운영 비용이 되죠. 소위 말하는 오퍼레이션 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면서 매출을 극대화시키냐.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매출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을 올리면서 올려야지만이 영업이익도 올라갈 수 있는 범위겠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거죠. 그렇죠? 매출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비용, 여기 소요된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비용도 있겠죠. 그렇죠? 인건비, 마케팅비, 원가, 투자 포함해가지고 모든 게 비용이 포함되는 거겠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크게 매출을 올리기 위한 전략은 뭐냐라고 했을 때 유통에서는 객수와 객단가 두 가지가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객수 같은 경우는 고객 수를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인가 증가시킬 것인가, 또 고객 한 명당 구매하는 단가 금액을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객수 증가는 구매하는 고객, 방문 고객이 아니고 방문한 고객 대비 구매 고객을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인가가 첫 번째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규 고객, 기존 고객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현재 고객이지만 신규 고객은 우리의 지속적인 미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고객이기 때문에 신규 고객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가 가장 큰 변수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규 고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비용이란 부분이 투자될 수밖에 없겠죠. 어떤 비용? 마케팅 비용, 가격 전략, 프로모션 전략, 다양한 전략들이 수반돼야지만이 결국은 신규 고객을 또 창출할 수 있겠죠. 구매 주기.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고객을 어떻게 하면 좀 2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올 수 있는 구매 주기를 단축시킨다. 구매 횟수. 한 달에 두 번 오던 걸 세 번 오게 만들고 네 번에 만들고 구매 횟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객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 객수가 늘면 당연히 매출도 따라 올라오겠죠. 그렇죠? 두 번째 전략, 객단가 전략. 인당 판매 수량. 사람 한 명당 써가지고 상품 수를 봤더니 평균 구매하는 게 세 개다, 네 개다라고 했을 때 다섯 개 구매하게 하자. 한 개 더 구매, 두 개 더 구매할 수 있게 만들자. 구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인당 판매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 고객이 좋아할 만한 상품들을, 신제품들을, 신상품들을 계속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당 판매 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 또 두 번째, 매체에 대한 교차 구매. 이 매체란 말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유통기업, 거의 대부분 유통기업들은 오프라인만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온라인 같이 개방했죠. 이 가장 좋은 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구매하고 온라인 구매하고 왔다 갔다 온라인 구매와 오프라인 구매를 매체, 온과 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멀티 채널 구매 고객. 우리는 요즘 와서 옴니채널 하지만 이제 이런 다양한 매체, 그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매체에서 교차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매체별, 채널별 써가지고 또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죠? 상품 전략.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잘 판매된다고 해가지고 온라인에서도 잘 판매되는 건 아닙니다. 이 채널별로 있어가지고 상품 전략과 가격 전략, 프로모션 전략을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객수와 객단가 전략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게 있고,
세 번째로서는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신사업을, 신규 사업을 내야겠다.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신규 서비스를 만들겠다. 유통에서는 이제 신상품이라는 부분, 이마트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세상에 없는 상품을 발명하기 위한 상품 연구소인가 상품 발명 연구소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조직이요. 참 유통이 고민인 거죠. 그죠? 제가 이마트를 퇴사한 이후에 이마트를 다시 안 갔습니다라는 말씀 한 드린 적 있습니다. 그죠? 뭐 솔직히 다시 안 간 적은 없죠. 그죠? 근데 저는 지금도 이마트를 좋아하고 당시에도 이마트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마트를 반드시 가야 될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마트만의 상품, 이마트만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면 저는 이마트에 오지 말아도 제가 찾아갈 겁니다. 그죠? 이렇게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한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측면이 이 비용적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투자 삭감, 신규 투자, 설비 투자, 재고 투자. 솔직히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찬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비용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 삭감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죠? 새로운 투자, 반드시 투자될 때 투자돼야 하는 것들이고 설비 투자, 마찬가지로 투자돼야 될 기본 인프라입니다. 그죠? 재고에 대한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직매입, 소위 말하는 이제 직매입, 직접 매입하는 것들, 직접 사업 두는 것들이겠죠, 그죠? 재고를 유통해서 책임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직매입은 이제 전략적인 투자로서 보여집니다. 보여지지만 이제 문제는 그게 결국은 재고라는 게 뭐예요? 예전에 제가 물리를 처음 공부할 때 이제 일본에서 번역한 책이 있었는데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재고는 무엇이냐고 했었을 때 팔다라는 것이 재고다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 맞지 팔다라는 게 재고지라고 생각했지만은 아 이건 상당히 좀 무책임한 재고에 대한 정의가 아닌가. 좀 더 나아가더니 이제 SCM 스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게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재고란 뭐냐? 재고는 결국은 팔릴 수 있는 양만큼을 수요 예측해서 가져와야 되는 것들이지 팔리지도 않을 것들을 미리 사두는 것들, 사재기하는 것들은 재고가 아니고 그거는 과잉 또 악성, 체화 재고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재고란 결국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스트레스 가져와야 된다는 게 재고의 의미로 이제 변질했죠. 그죠? 두 번째가 이제 비용 제거, 직접 판매비, 마케팅비 포함해가지고 직접 판매비, 변동비, 고정비. 우리는 보면 이제 모든 기업들 꼭 유통기업만이 아니고 고정비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고정비성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고정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영업이익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마다 고정비를 어떻게 하면 변동비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원가 절감, 매입원가. 유통업체에서는 이제 구매 단가겠죠, 그죠?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조업체 하고의 이제 상생, 협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무조건 이제 구매 단가를 깎겠다, 싸게 가져오겠다라는 측면들이 아니고 제조업체하고 유통업체하고 SCM 용어로서 이제 CPFR이라는 용어 쓰거든요. 같이 어떻게 하면 제조업체하고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프로세스를 일체화시킬 것인가. 재고에 대한 부분과 또 납품에 대한 부분.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재고에 대한 부담, 또 배송에 대한 부담을 줄 수만 따르면 또 마찬가지로 판매를 늘릴 수만 따르면 서로 상생해서 협력해서 유통업체하고 상품 가격을 납품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유통업체는 매출을 업 시킬 수 있는 방안, 비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식으로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매출은 객수, 객단가, 새로운 사업 비즈니스를 하자라는 측면이 있고 비용적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투자란 부분, 꼭 필요한 투자는 전개되겠지만은 그 과잉 투자란 부분은 자제하자. 특히나 재고에 대한 부분들은 SCM 등을 통해 가지고 고객의 팔림시에 대한 사전 예측을 통해서 팔릴 만큼의 상품을 가져온다라는 측면들, 비용 절감은 고정비성을 어떻게 하면 변동 비화시킬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고 원가에 대한 절감, 구매 단가, 매입 원가에 대한 절감이라는 부분.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실 경영,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